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5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어제는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좀 외출을 해서 바닷가를 좀 갔다 왔는데요. 그곳에서 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좀 영상을 처음 올릴 때의 그 처음 마음, 초심으로 좀 돌아가서 한동안은 다시 한번 체력이 되는 대로 영상을 한번 올려보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번 다시 영상을 올려보려고 하고요.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한 종목은 중앙 에너비스가 오늘 상한가를 갔죠. 이 종목이 상승한 이유는 이 송유관 사이버 테러로 인해서 가동을 중지했다고 합니다. 그 미국에서 큰 무슨 업체죠? 미국에서 큰 송유관 운영사가 가동을 중단을 했다고 하는 뉴스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갔고요. 이 종목은 예전에는 여기 메모를 보면요, 이낙연 관련주로도 한번 부각을 받으면서 상승을 크게 했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종목 자체가 이 유가에 민감한 종목이고, 그 이란에서 어떤 유조선을 뭐 납치를 하거나 유가 공급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굉장히 탄력적으로 잘 반응을 해주는 그런 끼가 좋은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도 송유관 가동 중지 뉴스를 이용해서 상한가를 갔는데, 이 뉴스 자체는 송유관 사이버 테러죠. 이 테러가 단기간에 해소가 된다면은 이 종목이 조금 상승 그 동력을 잃을 수도 있고요. 이 테러로 인해서 가동 중지 기간이 길어진다면 조금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특별한 일시적인 어떤 이 사건이라던가 사고 관련된 그런 뉴스가 있을 때는 여기에서 반등 자체가 좀 오래 유지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를 하고 한번 주가 추이를 지켜보다가 좋은 흐름 또는 좋은 거래 대금이 나올 때 지켜보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해보고, 흐름이 좋지 않다면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양 에스텍, 이 종목은 철강 관련주 중에서 좀 저평가가 되었다, 이런 뉴스로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요. 이 종목이 지금 시가총액은 800억대고 영업이익은 작년도 기준으로 약 40억 정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저평가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 차트 위치는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이제 좀 많이 상승을 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높은 위치에 오지 않았나. 약간은 이 거래 대금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서 사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종목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더 앞으로의 흐름을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상승한 종목 중에서는 이렇게 두 종목 관심 종목으로 편입을 시켜놨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조정을 받고 있는, 제가 눌림 매매 관점으로 보고 있는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전부터 계속 가지고 있던 이 오택이라는 종목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고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때 좀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특별히 반응은 없었고요. 어느 정도 낮은 구간에서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여기서 하락이 더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서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 부근대에서 지지의 흐름으로 보고 들어갔다가 쭉 밀렸고요. 본전이 왔을 때 매도를 하지 않았었는데 다시 한번 본전을 줬는데 매도를 하지 않았더니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손실로 보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대성창투 같은 경우에는 두나무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을 할 때 같이 상승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을 때 조금 더 크게 조정을 받았고, 다른 두나무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좋은 흐름이 나왔었죠. 이렇게 좋은 흐름들이 한 번씩 나왔는데, 이 대성창투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삐침만 주고 윗골이 달고 내려온 상태고요. 지금 최근 한 2주 정도는 이 정도 라인에서 그냥 박스권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횡보의 흐름으로
지금 그냥 가만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종목의 재료가 크래프톤이죠. 크래프톤은 이 크래프톤 관련을 보면 4월 8일 날 상장 예비심사 신청을 했기 때문에 45 거래일 안에 결과를 내놓으려면은 대략 6월 초 정도가 아마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크래프톤의 재료가 6월 초 정도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조금 더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지금 종목을 보고 있고요. 상승할 때 이 양봉의 대금이 많이 좋았죠. 그리고 조정받을 때는 지금 큰 하락이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제는 여기에서 최근 지수가 크게 조정을 받을 때에도 크게 하락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재료가 부각이 된다면은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신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관련주로서 작년 12월에 굉장히 큰 급등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나서 급락을 했지만 다시 한번 올라와서 하락하지 않는 횡보의 흐름을 대략 이 정도 구간에서 보여줬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했는데 약간 쌍봉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때에도 대금은 좀 괜찮게 올라갔는데 그 이후에 이제 쭉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 관련주 중에서 이재명 관련주와 윤석열 관련주 두 종목의 흐름이 계속 좋기 때문에요. 이 종목은 계속해서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반등이 나올 때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적당한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삼성전자, 테슬라 관련주죠. 삼성전자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는 이유로 상승을 했던 오디텍. 이 종목은 그렇게 거래대금이 좋지 않았던 종목이고요. 높은 자리에서 오랫동안 횡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려오고 나서도 거래대금이 굉장히 적어요. 지금도 하루에 10억 정도, 이 정도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흐름 자체가 약하고, 이 분봉만 봐도 굉장히 뭔가 어설픈 그런 흐름이죠. 거래대금 자체가 워낙 약하고 이 호가의 움직임 자체가 워낙에 느리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움직임이 약간은 뭐 좀 이상하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흐름으로, 약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그래도 이 차트의 모습은 이 박스권을 한 번은 뚫어낸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재료 자체가 삼성전자와 테슬라의 LED 램프를 첫 번째 공급을 했다. 삼성전자가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이 부품을, 핵심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 이 오디텍이 부각을 받았다. 이런 뉴스인데, 삼성전자와 테슬라라는 이 두 회사가 워낙에 덩치가 크고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좋은 흐름은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굉장히 앞에서 큰 급등을 보여준 이후에 크게 또 급락을 했다가 전고점을 최근에 시원하게 뚫었죠. 그리고 이 거래대금도 꽤 크게 나왔고요. 급등 이후에 그대로 급락이 나왔고, 여기에서 반등 흐름이 한번 크게 나왔습니다. 20% 이상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은 다시 한번 이 저점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고요. 거래대금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튀어줄 수 있지 않을까, 또는 내려올 때 이렇게 반등을 주고 여기서 저점이 깨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 순차적인 어느 정도 반등의 흐름은 보여주면서 하락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목의 힘이 강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하더라도 이렇게 하락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서 한번 매도 타이밍이 지나간 것 같지만요, 내려올 때 분할 매수를 해줘서 한 번 정도는 반등 흐름을 기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ENL, 이 종목은 윤석열 관련주였고,
관련주로 상승을 했고, 그 우리 조명과 관계가 됐는데요. 우리 조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박스권을 한번 뚫어내고요. 그리고 나서 한번 최근 지수 하락에 하락을 했다가 되돌림 반등이 좀 어느 정도 나왔는데, 우리 ENL은 여기서 특별한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도 차트상 봤을 때는 박스권을 이 구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차트의 관점에서는 여러 번 저항을 맞았던 이 구간을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저항을 맞았던 구간에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번 반등을 할 수 있는,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 많은 매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뚫고 올라가기에는 그만큼 재료가 한 번은 더 부각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엔디포스, 이 회사는 자회사가 큐어바이스 자회사가 투자한, 그 이름이 좀 길죠. 네오티엑스 테라퓨틱스가 미국에서 면역 항암제 임상 2상을 진행을 한다는 뉴스로 급등이 나왔고, 이 급등할 때, 상승할 때 상한가 대금은 2,800억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3일 쉬고 그 다음에 상승할 때 4천억 이상 양봉에서 큰 거래 대금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기 과열에 들어갔죠. 단기 과열에 들어가서 얘네들이 물량 정리를 할 시간을 주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 고점에서부터 쭉 하락을 하고 있는데, 한 번 정도는 이 대금을 터쳐주는, 그러면서 물량 정리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세스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적을 보면 이 회사가 실적 자체가 매년 적자였죠. 그러다가 작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687억, 굉장히 큰 영업이익을 거두었고 매출액도 많이 늘었죠. 그런데 1분기에 1,800억이라는 굉장히 큰 이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매출액도 2,200억, 1년 매출액을 넘었죠. 굉장히 큰 실적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상승 자체가 거품만으로 이루어진 상승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 이 구간에서 상승을 할 때에는 단기 과열 구간에서 상한가를 갔죠. 그래서 이 정도 구간의 상승은 돈을 쓰지 않은 그런 상승이라고 보고요. 지금 하락한 위치는 이 단기 과열로 인한 상승한 그 부분을 모두 거의 상쇄한 이 정도 구간까지 지금 내려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던 구간이고, 여기는 단기 과열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구간에 거의 접어들었으니까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상승하고 중간에 이렇다 할 이런 반등 없이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등을 하던가 또는 더 하락을 하고 한 번은 되돌림 반등이 나와야 맞지 않나, 그동안의 이 차트의 흐름을 봤을 때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BI 인베스트먼트인가요? SBI 인베스트먼트, 이 종목은 야놀자 관련주로 상승을 했던 종목이고, 창투사 관련 종목들이 크게 상승할 때 같이 상승을 했었는데요. 상승할 때 대금을 보면 한 번씩 크게 한 번씩 터쳐주는 그런 종목이었고, 차트의 위치는 조금 높습니다. 400원대에서 거의 3,000원 가깝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차트의 위치는 조금 높지만, 최근의 흐름을 보면 대금 자체가 한 번씩은 크게 나왔고, 최근에 지수가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요.
지수 조정받을 때 크게 저점 이탈하지 않고 계속 지켜주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도 한번 지금 고점에서 쭉 눌리고 나서 지지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 지지한 그 위치를 또 보면 여기서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고 나서 눌렸다가 반등이 나오는 요 지점을 어느 정도는 지켜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요. 보유 비중이 조금은 줄어들게 되면 진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즈아이비 투자도 마찬가지죠. 지수 조정을 최근에 받았는데 하락을 하지 않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구간이 지지 저항의 구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구간에서 저항을 맞고 눌림이 나온 다음에 여기서 돌파가 강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 구간에 도달을 한, 그리고 나서 하락하지 않고 지켜주고 있는 이런 흐름으로 보이고, 아주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에도 크래프톤 관련주로 부각을 받았죠. 그리고 야놀자 관련주도 되고 IPO 관련주인데 크래프톤 재료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이 종목 자체도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크래프톤의 장외 가격이 지금 300만 원을 넘었다고 하죠. 그래서 장외 기준으로는 크래프톤의 시총이 20 몇 조라고 해요. 그리고 상장할 경우에 30조 이상까지도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크래프톤 상장의 그 일정 또는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게 되면 반등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수 최근에 조정을 받을 때 지수 하락에 이 종목은 하락이 나오지 않았다. 그 부분을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강판 같은 경우에 최근에 원자재 관련 그 원자재 뭐라고 하죠? 원자재 관련주들이 빅사이클이라고 하나요? 원자재 빅사이클? 원자재들이 다 지금 급등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철강 관련된 가격도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1차 상승 이후에 기간 조정을 거치고 최근 상승할 때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면 이 종목도 눌림 매매 관점에서는 괜찮은 종목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근당 바이오는 이 스푸트니크 관련해서 이트론, EID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종목들 말고도 위탁 생산 관련해서 이 종근당 컨소시엄이 있었죠. 컨소시엄이 휴온스 글로벌 컨소시엄하고 또 하나가 잠시만요. 여기다가 조금 쳐보고, 최근에 올렸던 뉴스였는데 잠시만요. 이게 최근에 올렸던 뉴스인데 백신? 여기 있네. 러시아 백신. 이 뉴스를 보면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 위탁 생산사 돈방석 안잔나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 내용을 보면 한국 코러스 컨소시엄에 한국 코러스, 이스웹시스, 바이넥스, 종근당 바이오가 있고요. 보령제약, 바이오파마, 그리고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서는 6억 5천만 도즈 위탁 생산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나머지 휴온스 글로벌 컨소시엄에서 밑에 보면 약 12억 도즈라고 합니다. 훨씬 더 약 2배 정도 되나요? 2배 정도 더 많은 물량을 갖고 있는데, 여기 뉴스를 보면 이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크게 나오거든요.
한국 코러스가 1억 5천만 도즈를 생산할 경우에 마진율을 뭐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약 9,750억 원을 벌어들일 전망이라고 합니다. 관련 컨소시엄에 참여한 다른 업체들은 약 3조 2,500억 원을 나눠 갖는다고 합니다. 뭐 정확한 물량 추산은 당연히 아직까지는 뭐 어려울 테고요. 이 한국 코러스고 그 다음에 휴원스 컨소시엄, 여기에서는 약 12억 도즈가 이 휴원스 컨소시엄 몫인데 이 계약 물량을 12억 도즈로 가정을 하면은 예상 수익이 7조 8천억 이렇게 된다고 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인 수익에 연관이 되겠죠. 그래서 이 휴원스 글로벌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금 수급이 좋게 들어오고 있고, 종근당 이쪽 컨소시엄 같은 경우에는 한국 코러스 컨소시엄은 상대적으로 물량이 작지만 이 종목 자체가 지금 여기에서 크게 상승을 한 이후에 쭉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상한가 갈 때 이 낮은 구간에서 진입을 하면은 조금 반등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지금 좀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수급을 보면 쉽게 하락을 줄 것 같지는 않네요. 이 종근당 바이오도 그렇고 휴원스 글로벌도 지금 수급이 붙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기회를 쉽게 주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한번 보고 있다가 관찰을 하고 있다가 좋은 기회를 줄 때만 진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KCTC는 해상운임 한 달 사이에만 20% 이상 상승을 했다고 하고, KCTC 같은 경우에는 벌크선을 운영하는 그런 회사라고 하는데 벌크선 그 운임도 3개월 만에 지금 52%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이 상승을 했을 때 이 앞에서는 동반 관련해서 물류회사로서 부각을 받았었고요. 동반 관련이 아니라 쿠팡 관련이죠. 쿠팡 관련해서 물류회사로서 부각을 받은 이후에 여기에서 지금 횡보하고 다시 이제는 이 해상 운임 관련으로 상승을 했는데 거래 대금 자체가 앞에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이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쌍봉이지만 거래 대금 자체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크게 상승하고 바로 오랜 시간을 주지 않고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되돌림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구 산업 구리 관련주인데 지금 원자재 가격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구리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종목도 지금 하락하지 않고 이렇게 상승 추세를 그리면서 상승을 하는 중인데 차익 실현이라던가 지수의 조정에 의해서 단기간 만에 빠르게 내려온다면은 한번 진입을 해보려고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BNG 스틸 철강 관련해서 마찬가지 종목이고요. 피보나치로 보면은 절반 라인은 지금 이 정도 구간이 절반 라인이 될 것 같고요. 상한가를 갈 때 거래대금이 2,600억 많이 나왔죠. 그리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상한가 갈 때 여기서 저항을 받았고 상한가를 갈 때 이 구간에 들어오게 되면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또 있는데요.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도 최근 지수 조정을 받을 때 이렇게 좀 많이 조정을 받았고 지수 반등에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이 종목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다른 종목들도 많이 있지만 시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25분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초심으로 좀 돌아가서 영상을 체력이 되고 시간이 되는 한은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요. 제 영상에 대한 제 스스로의 좀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원래 제가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주식의 고수도 아닌데 많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 선 안에서만 영상을 준비를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